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새롭게 변하는 한국의 고교학점제, 이미 고교학점제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시작은 안 됐어도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여러 고등학교의 커리큘럼들, 뭐 강남권 학교도 있었고 경기권 학교도 있었고 또 부산이나 지역권에 있는 학교들 커리큘럼들을 쭉 훑어보면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과목들이 들어가 있고 이 과목들을 통해서 이미 대학에 뭐 의대면 의대, 뭐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학생들이 대학을 감에 있어서 수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잘 본인의 위계질서를 본인이 노력한 진로에 대한 진로 역량에 대한 꿈들을 잘 쌓아간 그런 위계질서와 본인의 진로 역량들과 진로 역량에서 우리가 파생된 본인들의 어떤 공동체 역량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서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잘 쌓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위계질서에 맞는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까지도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교학점제가 1년 뒤, 2년 뒤에 전체적으로 공식화되고 그렇게 고교학점제가 공식화된 시점에서는 더 많은 과목들에 대한 어떤 선택권들이 우리가 더 늘어날 것이고 보장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수시로 대학을 또 학종으로 대학을 감에 있어서 많은 어떤 본인들의 전략과 어떤 로드맵과 본인들의 어떤 그 가고자 하는 전공과 대학에 대한 많은 전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우리 아이를 의대를 보내려고 한다. 우리 아이를 서울권에 있는 스카이권에 있는 대학을 보내려고 한다. 또 우리 아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궁금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아이한테 행복한 어떤 삶을 우리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런 학교에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에 가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문의하시는 질문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가 변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 이 시간 흐름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뭔가를 발전시키지 못하거나 계속 어떤 전력 없이 흐르는 시간만 속절없이 바라본다면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특히나 고교학점제 시대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능력, 본인이 들어가서 진로 선택이나 심화 과목에서 위계성을 갖고 본인이 세미나를 직접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하고 그 세미나 안에서 본인이 공동체 역량을 발휘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자기주도성적인 능력들이 필요한데 거기서 우리가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 체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 체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체제 안에서의 본인만의 로드맵과 전력이 없어서 그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정말 아주 끔찍한 대학 입시에 있어서 아주 끔찍한 결과가 우리가 파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한 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까? 그 구체화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길러갈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 궁금하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실질적인 정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의대 가는 학생들,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꿈을 우리가 더 꿈꾸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 우선 보면 기사를 하나 갖고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공유가 자, 보이시나요? 예. 자, 이제 보면 한국형 I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 IB라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영국에 IB 하는 학교들 많죠.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제주국제학교라든가 영국제 학제를 그대로 들여온 학생들이 IB를 하는데 이 IB가 그 IB와 뿌리와 개념은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형 IB로 와서 어떻게 이제 이것이 고교학점제와 맞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한국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자생이 되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과연 지금 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의대를 가기 위해서 혹은 우리 아이한테 맞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가장 제가 중요한 게 관점의 힘을 길러라 라고 누누이 제 강의를 통해서 기존에 제가 요즘에 찍은 그 영상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한 곳의 주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뭐냐?
본인만의 아이만의 관점을 기르는 교육을 해라. 그래서 관점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각에서 제가 하는 얘기과 매우 결이 비슷한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지금 되고 있는 물론 고교학점제 안에서 어떤 그 관점을 기르는 거는 이미 학교를 통해서 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신문을 좀 보면 2028 대입 개편 IB 대안으로 부상할까 서울대 움직임 교육계 주목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뭐 IB가 영국의 어떤 학제를 따라서 하는 IB든 뭐 A 레벨이건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랑 서울대학교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입시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정시 수능에서 내신을 본다는 거 그거 하나만 얘기가 들어가도 지금 굉장히 이게 술렁이는데 우리 민심들이 술렁이는데 IB라는 것을 대안으로 구상을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얘기인데 이것이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어떻게 바뀌냐.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교육에 관심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뭐 지금 일본에서 또뭐 해외에서 미국에서 뭐 영국에서 아니면 제주도 국제학교에서 아니면 대구 국제학교 아니면 또 뭐 최득이나 아니면 이제 비인가 뭐 학교에서 결국은 우리 아이한테 맞는 어떤 교육의 방법을 찾아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그것이 국내 대학이든 해외 대학이든 우리 아이가 원하는 포지셔닝의 교육을 통한 아이의 그런 양질의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국내 되고 해외 되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 제주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을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린 게 뭐냐. 국내 대든 해외 대든 같이 준비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자, 좀 볼게요. 자, 국내에서 경기예고와 충남 삼성고, 대구 제주도가 도입한 IB가 이제 국제 바칼로니아라는 말의 줄임 IB, 뭐 A 레벨과 관련된 IB, 또 성격이 우리가 영국의 IB 과정, 뭐 AP 미국의 영국의 뭐 IP, IB 이런 거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는데 다 그 근본 뿌리는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지금 이것이 필요한가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뭐 국제학교 안 다니는데 IB가 필요할까? 뭐 이렇게 내가 외고 안 다니는데 IB가 필요할까? 자, 보세요. 그럼 IB도 중요하지만 IB라는 것에 담겨 있는 본질이 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2017년 교육과정을 통해서 올해 2022년, 그러니까 학년도로 치면 2023학년도 올해 지금 고3들이 대학을 치르는 것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가 2017년 교육과정을 통해서 가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2022년 교육과정 개편안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이것은 뭐 영상을 찍어서 벌써 교육부와 대학 측에서의 어떤 발표한 뭐 2022년 유학생부 종합전형 대학 측에서 발표한 거 또 우리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뭐 대입 개편안 통해서 이미 다 교육부의 관점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 대학의 관점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아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은 안 됐지만 이미 고교학점제 너무 많이 생기부가 고교학점제스러워진 고등학교에서의 커리큘럼 선택까지 제가 3박자의 어떤 트라이앵글을 놓고 어떤 저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대학의 관점, 교육부의 관점, 현 고등학교의 관점 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보신 다음에 그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제 이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던, 다니던, 내가 뭐 외고를 다니고 있지 않던, 일반고를 다니는데 내가 IB가 뭐가 중요해? 그런 얘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대학에서 칩니다. 자, 지금 2022년 바뀐 새로운 어떤 그 교육과정 개편안과 대학에서 말한 유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학교에서 말한 2023년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안내서, 입학, 입시 안내서까지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2028학년도에 대입 개편안이 이루어져요.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 학생들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럼 지금의 입시는 굉장히 10년을 주기로 옛날에는 10년 동안은 고정돼 있다가 그 다음에 이 10년이 5년으로 더 줄어들었고 지금은 굉장히 2, 3년에 걸쳐서 입시가 빨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방향을 통해서 입시가 흘러가고 있냐. 어떤 방향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대 갔다 오신 우리 그 뭐 아버님들이나 우리 그 학부모님들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진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선 중요한 큰 틀은 어떤 방향을 통해서 입시가 흘러가고 있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바닥이 잡히면 거기서 많은 소스들이 있죠. 방향이 잡히면. 그러니까 이 방향은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유행이 돼서 트렌드로 가고 있는 입시의 방향을 보셔야 돼요.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는 현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안의 어떤 현실은 수능이었어요. 기존 안의 현실은 우리가 수능이라는 틀 안에서 뭐 수시가 이제 나누어지고 정시와 수시가 그 안에 수시가 학생부 교과 전형 다소 수능스러운, 다시 말하면 수능스럽다는 것은 최저학력이 물론 최저학력 수능 그 점수도 있지만 다소 교과에 많이 의존하는 그 교과가 어떤 교과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교학점제스러워지고 있는 고교학점제가 되는 어떤 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이런 과목들이 아니라 국영수사가 기존에.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문제를 풀고 찍고 그것을 우리가 맞추고 하는 거 그런 교과 전형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능과 좀 성질이 비슷해요. 근데 이것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갔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는 뭐였냐? 학생의 모든 학교의 생활들을 중점적으로 정성평가해서 거기에는 내신도 들어가지만 학생이 관심 있어 하는 전공에 대한 여러 열정들 이것이 2017학년 올해까지는 이것이 비교과에 많이 녹여놔서 많이 본인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여줬어요. 전공에 대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내년부터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이 없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공 적합성이 무슨 말로 오냐? 진로 역량이라고 와서 그 우리가 비교과로 했던 보여줬던 뭐 프로젝트나 본인이 했던 어떤 발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다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 심화 과목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것은 엄격히 치면은 이것이 학과목이죠. 그렇지만 여기서의 학과목은 의미가 뭐가 다르냐? 기존의 국영수 담답형 찍던 사지선자, 오지선자의 어떤 그런 국영수사가에 대한 패러다임이 아니라 본인이 발제하고 세미나하고 본인의 어떤 전공에 대한 진로에 대한 어떤 꿈이 키워가는 과정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어떤 정성평가의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기존 동안에 우리가 이번 연도까지 했었던 2017년 교육개정안에서 보여줬던 전공적합성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국영수사가 지금 뭐 진로선택 과목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비교과 영역에 넣어서 했던 거와 유사하다. 내용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를 보여. 앞으로 보면은 이제 정시와 수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개념이 이제는 모호해진다. 뭐 무슨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서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간다, 우리 아이가 스카이권 대학을 간다, 우리 아이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공부하기를 원한다, 뭐를 해야 되냐. 이게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지예요. 그 방향성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강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걸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국제학교, 우리 아이가 외고, 사사고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등한시하신다면 절대로 우리 아이가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쌓아야 될 것은 대학에서 일반고만 모아서 전형에서 일반고만 뽑고 대학에서 자사고만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검정고시, 대안학교, 국제학교, 비인가학교 뭐 다 모아서 하는 거예요. 일반학교, 자사고.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잘 알아서 이제는 움직이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부모님이든 뭐 제주국제학교 학부모님이시든 학생이든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의 갈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제 바칼로니아는 2028년 대입 개편의 새로운 대입의 한 가락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 서울대는 IB 프롬이라고 했어요. 교육과정과 학교 평가에 대한 탐색, 국제 바칼로니아 IB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제 국제 바칼로니아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국내항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국내는 이미 근데 뭐가 있어 지금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죠.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제도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전에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있었죠. 입학사정관 제도예요. 그러면 제도가 생겼어요.
이 제도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운영해야 돼요? 잘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하드웨어 제도는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보는 대안점은 우리가 IB라는 것을 갖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을 만드는 그 IB라는 걸 갖고 국내 IB로 한번 만들어 볼까? 왜? 국내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국내 IB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 IB라는 걸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우리가 국제 바칼로니아 이 비교를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걸 만들기 위해서. 자, 볼게요. 자체적으로 진행한 IB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 대학 중 IB 체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한 첫 번째 사례다. 서울대는 2019년 오세정 총장이 제가 그 서울대학교 그 신입생들 축사에서 오세정 총장이 얘기했던 그 서울대학교가 앞으로 변화하게 되고 서울대학교가 앞으로 좀 더 우리가 하버드와 예일과 이런 대학들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얘기 축사에서 했던 거 제가 그걸 한번 1시간 동안 강의해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앞으로 서울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울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버드 있고 예일대 있고 서울대 있고 연세대 있어요. 뭐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버드도 서울대도 이 지금 지구상의 트렌드가 원하는 교육관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하버드는 이렇게 되고 있고 서울대는 이렇게 다른 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버드가 가면 서울대도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물론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전략을 잘 짜야겠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하버드를 가던 서울대를 가던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에 대한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억지로 두 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그 길을 가면 자기가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준비가 된 이런 얘기. 자, 볼게요. 그래서 오세정 총장이 말했던 걸 잘 보면 앞으로 서울대가 갈 길이 보이고 서울대가 갈 길이 보인다는 것은 국내 대학들도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처음으로 IB의 공교육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IB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외국에 대한 IB를 갖고 국내형으로 만드는데 실제 여기에 대한 사례가 대구와 제주도 공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입학사정관 시절부터 지금 16년을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처음에 갔을 때 입학사정관 선도 대학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말했던 뭐 건국대, 중앙대, 한국외대, 연세대학교, 경희대 이 대학이 사실 입학사정관제 거의 한동대까지 합하면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이었어. 그 대학이 지금 2022년에 유학생부 중과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계속 그 어떤 기조를 갖고 쭉 뿌리를 갖고 이어져 오는 거죠. 자, 제가 처음 이제 건현 입학사정관 아카데미 시작했을 때 고등학교를 돌면서 처음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강연을 했어요. 그때 보면 뭐 전국적으로 서울부터 해서 저 부산까지 입학사정관제 선도고등학교들이 있었어요. 그 학교들이 지금 뭐가 되냐? 고교학점제 연구 시범학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가 필요한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뭐 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우리 아이는 수능만 하면 돼. 혹은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전혀 이제 관심이 없거나 그런 이제 여력이 안 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어쨌든 누가 다 부모로서 우리가 똑같은 마음은 뭐예요? 우리 아이가 행복한 삶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진로를 잘 개척해 나가는 것.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보다 더 힘들어질 거예요. 자기의 달란트 하나 없이 자기의 무기 하나 없이 자기가 뭐를 하게 하겠다는 어떤 정확한 진로에 대한 설정 없이는 너무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니까 이거라도 좀 꼼꼼히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어떤 라인을 타야 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내 IB예요. 그리고 국내형 IB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그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고교학점, 우리 아이한테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가 다음 강을 통해서 실제 IB를 하고 있는 공교육,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게 뭐 국제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내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학종 일반 전형에서 IB 교육 내용을 서류 평가에서 활용하는 모습이다. 국내 학력을 인정받는 국제학교나 경기 외고의 경우 학생부에 명시된 IB 교육 현황을 통해 어떤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제 제주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국내 학력을 인정받는 국제학교예요. 이것이 비인가 국제학교면 이것을 이제 서류를 다시 그 대체 서식을 통해서 이제 해서 정확하게 기관명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그 정확한 확인을 받아서 해야겠지만 제주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국내 인가학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주국제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기가 그것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시야가 넓지 못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국제학교 내 학부모님들도 100% 하버드나 100% 예일대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 부모님들 중에서는 국내 학교 뭐 의대나 뭐 서울대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과감하게 뛰어들지를 못하냐? 선입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국제학교에서 재밌게 공부했으면 행복한 걸로 된 거고 이제 아웃풋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외 대학 뭐 싱가포르 뭐 더 이제 가셔서 싱가포르로 뭐 가시고 더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내 대학을 왜냐 의대는 해외에서 쉽게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국내에서 생각하는데 이것이 왜 가능했냐? 제가 가능했다고 하면은 가능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국제학교는 특히나 국내 인정받은 학교 학력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제주국제학교 학생을 왜 국내 대가 합격이 가능했냐. 근데 제 얘기, 제 경험도 있지만 그걸 갖고 제가 또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신문에 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내 학력을 인정받는 국제학교와 경기외교의 경우에는 학생부에 명시된 IB 교육. 그러니까 이것도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IB 학점, 뭐 우리가 미국식으로 치면 AP 학점 그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려요. 16년, 15년 전부터 외국어 점수에는 그렇게 우리나라 뭐 AP 점수는 어떤 의미가 있으면 몰라도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의 어떤 점수, 교과목 점수들은 아이에게 국내 대학 입시를 갈 때,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입시를 할 때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IB, 뭐 A레벨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점수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부에 명시된 IB 교육 현황을 통해 이랬어요. 점수가 지금 명시돼 항상 우리나라의 그 학부모님들이나 그 우리나라 그 수능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파가 둘로 나눠요. 항상 보면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어떤 저기에 따라서 항상 파가 나뉘는데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여기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서로가 똑같은 얘기를 갖고도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뭐냐 관점 교육이다.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가 와도 그 중에서 진짜가 뭔지를 본인이 파악할 수 있어야 이게 관점 교육이에요. 이건 4지선다, 5지선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더 IB 교육, 그러니까 제가 뭐 IB 교육을 그렇게 키워서 이거를 뭐 하자 이런 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IB 교육 현황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말하는 관점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IB 교육은 다 잘 우리가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관점 교육을 기르는 거예요. 통해 서울대 얘기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를 통해 무엇을 경험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IB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점수도 내가 이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점수도 잘 나오는 거죠. A뿔도 맞는 거고, AB도 맞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IB 교육 현황을 통해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그를 통해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게 중요한 경험.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서울대학교에서. 그래서 이거를 받고 생계부가 있으니까 아이를 우리나라의 그 학종과 수시는 생계부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번 연도 이후에는 이제 자소서도 없어지니까 얼마나 생계부 세특이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 들어가면 우리 제주국제학교에서 생계부가 있는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생계부를 우리 대학교, 국내 대학을 오기 위해서 생계부를, 왜냐하면 인가된 학교니까 생계부를 좀 해달라 해서 그것이 효력을 갖는데, 그때 생계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선은 이런 말씀을 좀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편견, 선입관을 좀 깨고, 지금 어떻게 입시가 변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이것을 구현을 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것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조금만 더 시야를 넓히시면 진짜 전문가가 누구고 무엇을 하면 되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아직도 유학원에 그렇게 휩싸여서 그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유학원에서 아이비 얘기해요. 하지만 그 아이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실제 서울대는 국내 아이비의 시초격인 경기예고 아이비반 국제반에서 2014학년 2명, 2015학년 1명, 뭐 2016학년 1명, 2018학년 2명 등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근데 요것은 우리 그 기존의 국제학교에서 생각하는 그 아이비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건 2028학년도서부터 변화가 될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입 개편. 그러니까 그건 과거에는 그랬다는데 IB의 개념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IB 프로그램이 전혀 우리가 영국제 IB, 국제학교에서 하는 IB, 국내에서 하는 IB가 다르진 않은데 관점이 좀 달라요. 잘 보셔야 됩니다. 경기예고 IB 교육반은 국제반 학생들의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하며 25에서 25명 수준의 소규모 수업을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 과연 그만한 성과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자, 우리 국내에 지금 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학부이면서 대입에서 차지하는 이상부터 서울대가 준비하는 IB 관련 움직임은 심상치 않은 파장을 교육계에 던진다. 서울대가 대입에서 IB 시험 제도를 채택할 경우 학종 체제를 경고해온 다른 상위대들 역시 서울대학을 받아 IB 체제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 그 IB만 하면 되고 점수만 높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외대에서는 그렇게 가니까 AP만 하면 되고 AP 점수만 높으면 되는 거 약간 달라요. 이건 제가 두 번째 강의할 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럼 없어지는 건가요? 만약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되면 IB가 온다는데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 깡그리 사라지고 고교학점제는 깡그리 사라지고 그냥 IB 점수만 대학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90%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동안 그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그중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을 어학원이나 이런 데서 엎어버리니까 가만히 보면 이렇게만 이제 그 글자를 신문에 나온 거니까 읽어보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기존의 어떤 그 편견 갖고 있는 생각대로만 생각하면 아 서울대가 그래?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없어지고 고교학점제도 없어지는 거야. 잘 됐네. 응? 나는 지금 IB 애들 시키고 지금 우리가 보면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IB 많이 시키잖아요. IB 과정, AP 과정.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일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만약 그런 거면 정말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라면 이걸 제가 지금 없는 시간에 찍어서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죠.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다른가 좀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10년 가까운 학종의 안착 과정을 보면 서울대의 대입에서 영역은 교육부의 정책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은 누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트라이앵글 속에서 제가 가까운 건 대학 쪽이에요. 전 대학 쪽. 제가 이제 학원을 하지만 전 사실 대학에서 오래 있었기 대학 쪽이라고. 근데 서울대학교가 움직인다는 것은 대학이 움직이는 거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전 수시의 키는 누가 잡고 있냐? 대학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교육부가 이렇게 하고 이번에도 정시를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다가 사실 정시 확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가 없는 그 학생부 그 종합전형에서 수능 뭐 해서 수능 최저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그거를 잘 우리가 인용을 하고 그 교육부와의 어떤 것을 맞춰가기 위해서 하는데 대학은 대학만의 뚜렷한 걷는 대학의 어떤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수능 뭐 많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걸 보면 기존의 조시가 가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방향대로. 계속 읽어볼게요. 한 교육 전문가가 서울대는 학종의 본산으로서 교육부의 정시 확대 기조에 맞춰 매년 새로운 대입제를 꾀하고 있다. 직윤에서 체제를 완화하려 하고 정시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등 수능 성적 줄세 계획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 라며
물론 서울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IB 과정 역시 1, 2년 짧은 기간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처음에는 교과 논술 정도의 영향력으로 대입 시험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 본 후 점차적으로 IB 대입 시험의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옳은 수순을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더 있고 제가 그 다음 요 강에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 그 다음 강을 좀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IB가 뭔지, 왜 우리가 의대를 보내고 국제학교에서도 국내 대학을 보내고 할 때 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될지, 국내 대학 할 때 이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IB가 새로운 대입의 대안으로 구상한 배경에는 정부의 무분별한 교육정책 뒤집기가 중심에 있다. 매번 바꾸죠. 교육은 백년치 대제인데, 그렇지만 어떻든 대학 쪽에서 입학사항관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이제는 생기부만 보는 종합전형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소서도 없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계속 뭔가가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도 본질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IB라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에서 추구하는 그 본질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건 제가 이제 지금 학교들을 그 커리큘럼을 제가 다음 방에서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관점에서 이게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권 말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입 개편까지 추진한다고 밝힘에 따라 수요자들, 우리 학부모님들의 혼란이 가중시켰다. 정시학대 기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2028년 대입부터 미래형 대입제를 도입한다는 얘기다. 말은 정시학대 기조. 근데 미래형 대입제도를 도입해요. 두 가지가 부딪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가 커져서 하나를 확 누르겠죠. 그러니까 미래형 대입제도 안에 정시가 확대가 된대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정시의 성질이 어떻게 확대가 되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봐야 돼요. 정시가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수능이 앞으로 확대되는구나. 뭐 지금 아무리 고교학점제고 내신이고 해도 뭐 하지 말고 수능 공부만 해. 근데 사실상 우리는 공정성. 지금 시대는 되게 공정성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저번에 MMI 의대 면접 시험도 그 공정성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은 그 세특사항에서 우리 학생들 그 질문이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세특사항에 대한 얘기도 설명하면서 그러면 재수를 하는 재수생이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재수 공부만 한다. 수능만. 우리 재학생들은 그런 시간이 안 되니까 내신도 하고 뭐 고교학점제 진로 선택도 하고 수행평가도 하고 다 한다. 이게 공정한 건가요?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재수학원에서 수능 공부하는 것과 재학생들이 지금 여기서 수행평가하고 할 거하고 다 하면서 해요. 어쨌든 수능만 봤을 때, 그럼 지금 현재 수능만 봤을 때, 그러면 그게 공정한 건가요? 공정이라는 말이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공정은 내가 그 공정을 정말로 잘 활용해서 공정성을 내게 맞게 그 공정성을 내가 코디해 나가고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 정의를 해치거나 물론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공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공정의 다른 파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시 확대는 말은 맞지만 미래형 대입제도가 도입된다면 정시의 성향과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정시가 수능이잖아요. 오지선다, 사지선다 이런 수능이잖아요. 그것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 행간의 맥락을 잘 읽어나가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능평가 방식 역시 기존 오지선다형에서 논서술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게 이제 서술형 수능입니다. 이 서술형 수능과 한국형 IB와 IB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과 현황과 그 프로그램이 고교학점제와 학생부 종합전형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서울대가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이런 국제 바칼로니아 이런 IB 전형을 국내 전형으로 만든다는 거죠. 올해 7월까지 현장 의료원을 수입한 후 10월 중 중간 논의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새로운 대입 개편 방안이 공개될 겁니다. 곧 나와요. 이것이 고교학점대와 맞물려서. 우리 아이는 아직 뭐 초등학생이니까는 뭐 이제 아니요. 그 초등학생이 금방 중학생이 되고 그 중학생이 금방 고등학생이 됩니다. 제가 지금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저는 사실 일반적인 생각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왜? 이미 저한테 와서 이게 중요성을 알고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시고 준비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부 종합전형 이 수시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확 튀어나가서 대중화가 되지 못했나? 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가 가르쳐야 될 아이들이 있고 매번 저도 프로젝트 세미나 이것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는 프로젝트 세미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요. 이거를 누가 대신 보고서를 써주고 대필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저 권영 아카데미는 아이 심으로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서 가르쳐서 그렇게 그 아이 능력을 올리는 그런 방법들을 이미 16년 전부터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전 지금 터져 나오는 무슨 뭐 누가 논문을 대필했다더니 이건 사실은 전 정말 이것은 최고 정말 이건 질이 안 좋은 거라고 봐요. 교육을 시켜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아직도 아이들이 내가 세특을 해야 되는데 무슨 주제를 하면 모르겠다. 내가 무슨 진로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가야 되면 모르겠다. 내가 생계부를 앞으로 성장시키고 디벨롭 시켜야 되면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생계부를 어떻게 디벨롭 시키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저 같은 전문가를 찾고 선생님 찾아오는 건데 가만히 보면 정말 중요한 게 거기에는 빠져 있어요. 내가 무슨 관점에서 어떤 대학을 어떻게 가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지금 공학 그 계열의 생계부를 그동안 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쌓아왔는데 갑자기 내신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걸 갖고 내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내신이 떨어져서 이 생계부를 턴시켜서 공학에서 소프트웨어나 무슨 공학으로 전자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의미를 파악해서 그건 하나의 전략인데 전략은 전략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이 떨어져서 갈 수도 있어요. 의대를 못 가고 하지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세특 주제를 어떻게 하고 뭔가를 생계부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고 그걸 모른다는 건 뭐냐? 그 방향이 안 보인다는 건 뭐냐? 그냥 내가 단발적으로 했던 뭐 수학여행 간 거를 어떻게 하나 끄집어내서 이걸 역사로 해서 내가 지금 교육학과 가는데 붙일 수 있을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로드맵이 짜이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갈 때 어떻게 지금 특히나 이렇게 지금 그렇게 생계부의 2년 반, 3년 과정이 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세특으로 보여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고교학점제스러워지고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되는 하나의 선택을 과목을 선택을 해도 그걸 왜 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그런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IB예요 결국은. 근데 IB 프로그램 현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큰 틀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생겼는데 우연히 이거를 내가 가고자 하는 거에 써먹을 수 이런 정도의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학생이 아닌 거고 그렇다면 그 생계부는 봐봤자 뻔한 거고 생계부는 한번 틀어져서 위계성과 연관성과 대학에서 보는 기준에 맞게 생계부가 돼 있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걸 갖고 고3 때 와서 한번 컨설팅을 받아서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교과 전형은 입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는 그냥 교과 점수만 맞춰서 위계성 해가서 가면 되지만 종합은 입결이 없습니다. 종합은 대학에서 원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냥 이렇게 그 시간만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란 말이죠. 이걸 보면 지금 특히나 이렇게 지금 아주 시간이 세대가 교육이 굉장히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수능 다 그것이 제가 이제 IB라고 하는 그 IB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나 이름은 명칭은 바뀔 수가 있지만 그 IB의 성질과 그 현황과 프로그램들이 고교학점제 속에서 녹아오면서 앞으로 입시 체제가 완전히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체제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시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수능 평가 방식을 180도 변경하는 것은 대입정의 생태에 묻고려하며 날선 반응이다.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기존의 보수. 제가 저번에 그 성경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보수가 아닌 거죠. 아웃사이더죠. 그렇지만 결국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정시학대가 본격화된 2022년 대입부터 이미 수시 내에서조차
수능의 영이 절대적으로 커졌다 이 얘기예요. 이제 섞여요. 섞이는데 성질이 바뀌어요. 수능 최저가 중시된 논술과 교과는 물론 학종을 택하는 학생조차 줄어든 모집풀에 대비해서 위해 정시까지 고려한 상황에 놓였다. 결국 어떤 전형을 택하는 정착지는 수능인 상황에서 수능 평가 체제를 반영한다는 것은 수요자들 더욱 깊은 혼란에 늪에 빠뜨리는 꼴이다. 차기 정권이 문정부의 교육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당장 내년 5월 대사에 시된 상황에서 2014년 공개를 목표로 한 2028년 대입 개편이 재진행될 수도 미지수다. 올해 10월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차기 정권에서까지 유효될지 뭐 이렇게 돼. 이건 이제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건 뭐 더 이상 지금 이제 현실적인 좀 뒤에도 얘기가 많고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학종 본선 서울대 아이비 공교 필요성 언급하면서 아이비 학생 학종 일반 전형 지원 가능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세종 총장이 국내 대학 총장 중 처음으로 아이비 공교육 도입 필요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대구하고 제주도에서. 그 제주도에서 뭐 국제학교도 하고 있지만 국제학교가 아닌 일반 공교육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일부 교육청에서라도 아이비를 교육한다면 교육 정책의 큰 틀이 바뀌지 않더라도 한국 교육 이렇게 왜냐하면 고교학점제하고 아이비하고 그 성질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국내 최초 아이비 포럼 진행, 한국 아이비 교육과정 비교 분석. 이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오늘 좀 일찍 마치고 좀 길어지니까 강의가. 근데 계속 강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제가 전달한 말씀을 전달을 드려야지. 보세요.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에서 교육과정과 학교 평가에 대한 탐색 국제 바칼로니아 아이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하는 제목의 포럼이 진행됐어요. 국내 대학 중에서도 최초로 아이비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공개적으로 공개한 셈입니다. 국내 공교육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줘야 하고 이를 평가가 잘 돼야 돼요. 지금의 평가는 뭐예요? 그냥 오지선다해서 컴퓨터가 쫙 채점하는데 이제는 다각화된 사회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정말 이제 피부로 다가왔거든요. 내가 이 관점에서 어떤 거를 했을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맞게. 근데 그것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제가 그 의대 MMI 면접이나 교대 심화 면접 할 때도 거기에 자기 주관이 들어가서 자기 생각을 분명히 녹여놔야 되는데 그 생각이 생기부하고 또 생각기록부 대체서식 우리 검정고시 대안학교이고 그걸 통해서 연구하고 준비한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이 그 안에 녹여놔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식인데 뭐 내가 지금 세특을 어떻게 주제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애들은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수가 그 생계부는 그냥 버려지는 생계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순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만큼 지금 교육은 섬세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국제학교도 국내 인가가 된 학교는 충분히 대학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채점이 어떻게 되냐. 그냥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채점도 여러 사람이 브라인드로 해서 이 사람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 생각, 이제 서술형이니까 글 쓰는 게 중요하고 이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니까 말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 주관을 갖는 게 이런 교육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것이 단순히 그냥 독서, 논술, 토론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프로젝트, 자기 전공에 맞는 프로젝트를 하고 그 속에서 그것이 생계부에 이어지고 그걸 통해 세특에 보여지고 그러면서 디벨롭을 계속,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비 교육의 가장 큰 그 중요성은 그냥 이렇게 수능처럼 해가지고 뭐 한 1년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혹은 중학교 3학년 순간부터 진로를 잡아서 꾸준하게 장기적 플랜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문가들의 말씀입니다. 대학에서 말하는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채점도 다른 한 사람이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얼마나 이것이 폭력적입니까? 채점도 하나 그냥 기계가 딱 맞는 그런 선택의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 삶은 그렇게 딱 맞는 선택의 선택지가 딱 그렇게 5번을 고르거나 4번을 고르는 게 지금은 다양한 현상화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이면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점도 누가 하냐? 블라인드 평가로 그 뭐 위에 상위 조직 그 시니어 매니저처럼 있고 아래 그 매니저들이 있고 해서 몇 단계씩 올라가면서 그렇게 평가를 해서 굉장히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요.
이걸 시스템 한다는 겁니다. 가진 IB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포럼에서 IB 체제, IB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IB 체제의 특성이 중요한 거예요. IB 관련 국내 연구의 동향이 중요한 겁니다. 발표한 이혜정 교육과학 혁신연구소장은 포럼을 통해 IB 교육의 특징은 다른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배려하는 것.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공동체 영역하고 매우 흡사하잖아요. 같잖아요. IB 교육은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다양한 생각을 열린 마음과 비판적 창의적 사고로 토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학종의 본산이라는 점에서 이번 IB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 지금 대주, 대구 또 이제 하고 있다. 이제 외고 초등학교도 하고 있고 이런 얘기인데, 제가 하나만 그래서 이제 대구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강에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죠. 지금 요것이 공유를 다시 끄고 자, 대구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좀 드리면 자, 뭐 대구나 저기나 똑같아요. 조금 쉬운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칫하면 또 그냥 지금의 IB가 뭐가 저기가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것만 잠깐 보여드리고 공유를 중단하고요. 지금 사실 또 이 녹화 화면이 지금 또 50분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 자, 얻은 거를 보여드릴까요? 대구. 우선 공유를 해서 자, 이제 대구교육청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제가 IB 해서 쳐서 이제 대구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를 프로그램 소개. 자, 이것만 좀 보여드리고 다음 장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B 그러니까 왠지 그렇게 좀 이렇게 국제학교 같고 좀 국제학교 뭐 같고 느낌이 좀 우리하고는 좀 멀어지는 것 같고 이렇긴 한데 지금 이 IB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알고 들려야 되고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IB 학습자상, 탐구하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사고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 배려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균형 잡힌 사람, 성찰하는 사람. 자, 다음 강에서 이제 조금 잘라서 조금 20분, 뭐 30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그동안 16년 동안 했던 얘기가 뭐죠? 소통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자기의 달란트를 갖고 협업하고, 공동체 역량,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매우 흡사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면서요. 오늘 이렇게 너무 길어졌으니까 제가 이거 대구교육청 그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찾아서 지금 보여드린 거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 연동되고 뭐 이렇게 되는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다시 앞으로 IB에 대해서 계속 신문기사 그 부분과 해서 실제 대구 그다음에 제주도 계속 이어지는 뭐 국제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왜 이것이 앞으로 한국 국내 대학 입시 미국 대학 입시도 물론 그렇고 뭐 하지만 국내 우리가 대학 입시 의대나 여기에 왜 이것이 준비해서 IB를 준비하자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IB는 준비하면 돼요. 그렇게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저도 하고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IB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취해야 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탄에서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2탄 꼭 보세요. 감사합니다.